이 남자는 본인 스스로도 수십억 대의 성공적인 트레이더지만 자신의 수익보다 교육에 더 큰 보람을 느끼며 지금은 트레이딩과 교육을 병행하고 있는데요. 그의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코인, 주식 등 분야 막론하고 엄청난 수익을 기록하며 새로운 레전드를 계속해서 키워내고 있습니다. 이 지표를 아주 남다른 방법으로 해석하는 그의 매매법 함께 확인해 볼 겁니다. 여기 지표가 어디 있냐고요? 잘 보시면 보일 겁니다. 일목구름이라고 하는 전 지구적으로 유명한 지표이죠. 대략 어떤 건지는 들어보긴 했는데 구성 요소도 많고 뭔가 복잡해서 잘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기존 방식으로 써봤었는데 나랑 잘 안 맞아서 이젠 손이 안 간다 하시는 분들까지 이번 영상 통해서 진짜 수익 나는 실전 적용법으로만 설명드릴 거니까 끝까지 잘 따라오시길 바래요. 비트코인 1분봉입니다. 지표에서 일목이라고 검색해보면 딱 하나 일목구름이라고 나오죠. 이걸 적용하시고요. 구성 요소부터 하나씩 살펴볼 겁니다. 설정의 모습에서 보시면 이렇게 구성 항목들이 많은데 위에서부터 살펴보죠. 다 없애고 컨버전 라인 하나 남겨보겠습니다. 컨버전 라인, 우리말론 전환선이라고 하죠. 이거는 9일 단기 이동평균입니다. 빠르게 넘어갈게요. 두 번째, 기준선이죠. 영어로는 베이스라인. 이거는 26일 장기 이동평균입니다. 일목구름이 유명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 기간들 때문인데요. 9일 그리고 26일, 이게 뭐 대체 왜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튼 잘 맞는다 이거예요. 그걸 경험적으로 찾아낸 것이죠. 자, 그리고 다음은 그 유명한 선행 스팬, 후행 스팬인데 여기서 스팬이 뭐냐면 좌우에 날개가 있어요. 본체 중심으로 양쪽 날개까지 거리를 각각 스팬이라고 합니다. 그럼 차트에서 본체의 역할은 당연히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캔들이고요. 캔들의 앞에, 즉 미래 시점에다가 펴둔 날개가 선행 스팬입니다. 후행 스팬은 반대로 뒤에 있겠죠.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앞에 있는 선행 스팬, 리딩 스팬이라고 합니다. 전환선과 기준선의 평균을 현재 위치에서 앞당긴 것이고요. 그리고 후행 스팬은 레깅 스팬이라고 하죠. 레깅, 컴퓨터에서 렉 걸렸다 할 때 그 렉입니다. 지연이라는 뜻이죠. 이건 단순하게 현재 캔들을 선으로 만들어서 일정 기간 뒤로 이동시킨 것입니다. 다 됐습니다. 이 항목들을 사용하는 기본 뻔한 매매법 먼저 하나 살펴보시면 첫 번째가 전환선 기준선이 골든 크로스다. 그러면 매수 신호입니다. 중간에 있는 이 선이 기준선이고요. 그리고 파란색 선이 전환선입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오는 자리가 여기인데 캔들이 이거죠. 그럼 캔들 종가에서 골든 크로스이기 때문에 매수에 들어가는데 문제가 이런 거예요. 1분봉 단타 치면서 지금 이 자리에서 들어가서 이 숏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이게 추세가 탈 때는 맞고 그렇지 않을 때는 잘 안 맞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매법을 과감하게 버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매매법, 오늘 설명드릴 매매법에서는 전환선과 기준선도 제거합니다. 뭔가 흥미진진하죠? 둘을 제거하고 레깅 스팬과 구름대 이렇게만 씁니다. 이 밑에 백그라운드 그리기, 이게 구름대고요. 아까 구름대는 설명이 없었는데요. 네, 그렇죠. 없었죠. 왜냐면 선행 스팬 내부에 색칠하면 그게 구름대입니다. 쉽죠? 그리고 구름대도 빨간색, 파란색이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오늘 매매법에서는 색깔 구분을 안 할 거예요. 이 상태에서 확인 눌러줍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럼 오늘 쓸 것만 깊게 살펴볼게요. 먼저 지표 옆에 다시 한번 설정 누르고 설정 값을 조정할 겁니다. 인풋으로 오시고요. 해외 선물이나 주식 쪽 투자자분들은 세팅값 그대로 쓰시면 되고요. 코인 트레이더 분들만 세팅 변경할 겁니다. 앞서 9, 26 이런 숫자가 너무 잘 맞는다, 위대한 발견이다 했던 것이 주식시장 기준입니다. 인풋의 길이 이 숫자들이죠. 왜냐하면 주식에는 개장과 마감이 있죠. 주말도 있고 빨간 날, 휴무도 있어요. 이렇게 거래가 멈추는 시간 동안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또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와 같은 현물 시장 가격 안정화 장치도 있죠. 이걸 감안한 숫자가 바로 9, 26인 것이고 코인에서는 이런 장치가 아예 없습니다. 365일 24시간 돌아가고요.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데 이 또한 경험적으로 위대한 설정값을 찾아낸 것입니다. 일시정지하시고 여러분들 차트에 같이 적용시켜 보세요. 설정의 인풋 탭에 위에서부터 차례대로 4가지 항목이 있어요. 이 숫자를 차례대로 20, 60, 120, 30으로 변경합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고요. 일시정지하신 김에 구독과 따봉도 눌러주시고요. 모습 탭에서도 방금 전에 살펴봤던 대로 레깅 스팬과 백그라운드 이거 2개만 선택하고 나머지는 다 선택 해제합니다.
계속 따라해 주세요. 이렇게 설정이 되면 지금 보시는 대로 구름과 녹색 선 이렇게 보일 텐데 먼저 이 녹색 선부터 살펴볼 겁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잠깐 꺼둘게요. 레깅 스팬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 매매법을 저도 처음 접했을 때 정말 많이 놀랐던 첫 번째 요소가 이 레깅 스팬입니다. 오늘 설정에서 레깅 스팬 길이가 30이죠. 즉 현재 가격을 그대로 30 캔들 뒤로 이동시킨 게 이 레깅 스팬이에요. 레깅 스팬 해석하는 진짜 특이한 방법인데 이게 확률이 엄청납니다. 지표 옆에 보시면 이거 있죠? 캔들 모양. 얘를 누르시고 현재 그 캔들 차트를 라인으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나서 같이 연습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파란색 선이 가격 차트고요. 그리고 녹색 선이 레깅 스팬이죠. 먼저 이렇게 둘이 붙어 있다가 점차 이격이 커지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레깅 스팬이 점차 가격 차트 쪽으로 방향을 전환하죠. 그리고서는 상승 돌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조금 더 진행을 시켜보면 레깅 스팬의 머리가 오른쪽 상단으로 우상향을 지금 가리키고 있죠. 가격 차트를 우상향으로 상단 돌파한 다음에 머리가 이렇게 오른쪽 위로 방향을 잡게 되면 가격이 이동하는 경로가 상단 또는 횡보 이 둘이 만드는 구간 이 안쪽으로 들어올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즉 이때는 롱 포지션에 들어가면 좋죠. 왜냐하면 최소한 횡보는 나온다는 뜻이니까요. 그리고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상단으로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설명을 어떻게 하냐면 조금 더 낮춰서 보시면 이 광활한 공간이 비어있다 이거죠. 그래서 비어있는 공간을 이 후행 스팬이 채우러 간다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 공간으로 채우기 위해서 차트가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롱 포지션 진입 조건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또 진행을 시켜보다 보면 후행 스팬이 이 빈 공간까지 잘 왔어요. 그리고 나서는 상승을 했으면 어느 정도 눌림목도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방향을 바꾸죠. 이제는 후행 스팬의 머리가 이 광활한 공간이 아니라 벽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후행 스팬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30개 캔들 이전으로 옮겨놓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벽을 향해 돌진하는 모습이 나오면 상승 추세가 한풀 꺾였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벽을 향해 가던가 또는 벽을 하락 돌파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그래서 또 진행을 시켜봅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그리고 벽을 따라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은 방향을 우하단으로 잡게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전에 이 구간 상승 돌파와 반대로 이제는 하락 돌파로 확인하면 되겠죠. 따라서 지금부터는 아까와 반대입니다. 밑으로 내리던가 혹은 횡보. 그래서 이 공간을 채우려고 후행 스팬이 움직이게 될 것을 예상할 수가 있고 그렇다는 건 곧 가격의 방향성 또한 횡보 또는 하락 그래서 이 방향으로 움직일 거라고 예측할 수가 있게 됩니다. 진행시켜보면 횡보가 나오다가 다시 벽에 근접하게 되지만 크게 하락이 나오면서 이렇게 하락으로 방향을 가져가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쭉 진행시켜보면 방향을 이제 바꾸게 되면 벽을 향해 가다가 이제 상승 돌파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다시금 후행 스팬 방향대로 다시 상승하게 됩니다. 또 진행을 시켜볼게요. 위에 공간이 남아있으면 또 올라가요. 그렇게 올라가다가 후행 스팬의 머리 방향을 보시면 돼요. 이제 다시 방향을 바꿔서 벽 쪽으로 이동을 하죠. 그러면 또 다시 벽을 하락 돌파할 걸 예상할 수가 있고요. 벽과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진행을 하다 보면 결국에 머리 방향이 우하단을 가리키면서 계속 내려가다가 머리 방향이 다시 상단으로 바꾸면서 상단 돌파가 나왔죠. 그럼 또 다시 방향을 위로 잡습니다. 최소한 횡보는 나온다는 얘기고요. 횡보 나오죠. 그러다가 벽에 다시 부딪혔어요. 그리고 지금처럼 벽을 타고 가게 되면 이때는 포지션에 안 들어가면 됩니다. 이거는 우리 트레이더들이 아주 재미없어하는 횡보장 신호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앞서 돌파가 연이어 나왔던 이런 자리들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면 자 그림을 지우고요. 후행 스팬의 상승 돌파가 나온 자리가 이 자리죠. 이때를 잘라서 보겠습니다. 현 시점 가격이 여기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이 다음에 방향을 예측하는 것이 참 막막합니다. 그 방향성을 이 후행 스팬을 통해 확률 높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구간도 한번 살펴보면 후행 스팬이 우상향을 하다가 빈 공간을 찾아 우상향을 하다가 방향을 여기서부터 꺾었죠. 그러면서 벽을 향해 돌진합니다. 이 후행 스팬의 입장에서 보면 이 가격 차트가 벽이 되죠. 벽 쪽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젠 방향이 우상향이 아니라 우측 벽으로 일단 붙으려는 성질을 보이게 됩니다. 추세가 터지면서 상승할 땐 이렇게 두 선의 격차가 크게 벌어지다가 방향을 바꾸고 벽으로 달라붙게 되니까 이제는 눌림목이 올 것을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달라붙게 되면 최소한 횡보, 따라서 시간 조정은 예상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이런 구간도 보시면
일단 두 선이 달라붙어 있죠. 계속 붙어 있어요. 쭉 붙어서 가고 있는데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이격이 발생하죠. 게다가 스팬이 상승하는 머리 방향이 엄청나게 위입니다. 이때의 가격 차트가 여기에요. 후행 스팬이 머리를 위로 내밀고 이 광활한 공간을 향해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까지 달라붙어 있으면서 횡보가 이어졌던 장이 추세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확률이 엄청납니다. 후행 스팬 머리 방향을 통해서 가격이 앞으로 움직일 것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직접 해보시면 좀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항상 궁금한 게 현 시점에서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예측인 건데 이 후행 스팬을 보면 높은 확률로 방향 예측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 눈이 두 개니까 오른 눈은 현재 가격 차트 보시고 왼쪽 눈은 뒤에 따라오는 후행 스팬 보시면 됩니다. 다음 구름대를 살펴보도록 하죠. 지표 옆에 이 가격 차트를 다시 캔들로 바꿀게요. 그리고 이번엔 설정에서 후행 스팬 지우고 구름대만 남겨서 살펴보겠습니다. 구름대는 이렇게 항상 캔들 앞에 위치하게 되는데요. 구름대에서 볼 건 딱 두 개입니다. 첫 번째, 지지와 저항입니다. 이 구간에서 구름대의 지지를 두 번을 받고 상승하는 차트가 만들어졌죠. 그래서 상승을 하고 엄청난 추세가 나와주네요. 추세 나오는 거야 그렇다 치고 그 다음에 눌림목이 중요한데 여기서 또 한 번 구름대 지지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넓게 확인해 보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구름대의 지지가 나오고 또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구름대를 밑쪽 부분에서 지지하고서 다시 올리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아래쪽 부분 지지를 하고서 올렸는데 그리고 나서 추세가 반전돼서 하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됐죠. 추세가 꺾였다는 얘기고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과정을 한번 살펴보면 처음에 크게 상승 추세가 터진 이후에 이렇게 구름대 상단 지지가 두 번이 나와주면서 상승 추세를 이어가게 되고요. 다시금 구름대 상단 지지가 나오고 또 상승 추세를 이어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구름대 하단선에 지지를 받게 되죠. 이렇게 하단선 지지 두 번을 받게 되자 추세가 바뀌게 됩니다. 즉 강렬한 상승 추세가 이어질 때는 상단 지지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추세가 약해질 때는 구름대 하단 지지가 나온다. 이 정도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승 추세의 이전으로 보시면 재미난 자리들이 많이 보이는데 구름대를 하락 돌파한 다음에 당연히 계속해서 하락만 할 수는 없죠. 방향을 살짝 꺾게 되는데 어디까지 올라갈 건지 하락 이후 반등에서 제일 궁금한 게 그걸 거예요. 반등의 끝자리가 어디인지인데 그것을 이 구름대를 통해서 꽤 괜찮은 예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두 번에 걸쳐서 구름대 하단선을 터치하면서 하락을 이어갔죠. 그리고 방금 전에 살펴봤던 이 상승 추세장의 끝에서 이 하단 지지 두 번 이후에 추세가 바뀌고요. 여기에서부터 확인할 수 있는 것이 구름대의 또 다른 기능, 바로 횡보장입니다. 횡보장의 특징은 점차 가면 갈수록 좀 더 두껍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가면 갈수록 구름대의 두께가 얇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면서 캔들과 구름이 계속해서 교차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름과 캔들의 상하 돌파가 계속 반복되는 구간, 이게 누적되는 것이 횡보장이죠. 자, 이제 오늘 매매법을 썼을 두 가지 요소를 모두 확인하셨고 이제 실전 매매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설정에서 다시 레깅 스팬 켜주고요. 구름과 레깅 스팬 이 둘 다 차트에 올려줍니다. 얇은 구름대를 계속해서 캔들과 스팬이 상승 돌파, 하락 돌파를 반복하는 횡보장을 거치고 있고요. 그리고서 살펴보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면서 후행 스팬 방향을 우상향으로 만들었죠. 이번 캔들 종가에서 롱 매수 포지션 들어갑니다. 후행 스팬 방향 믿고 롱 들어가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건 손절인데요. 직전 저점 이쪽에서 꺾였죠. 이 선 통과하면 그냥 손절합니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는 이렇게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큰 폭의 상하 진동을 통해서 다시금 이 구름대를 하락 돌파시켜버릴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절선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씩 진행시켜보면 추세가 터졌네요. 굉장히 기분 좋은 자리입니다. 그래서 진행을 시키다가 다시금 후행 스팬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되고요. 잘 올라갈 땐 내비둡니다. 그러다가 지금 이렇게 크게 방향을 바꾸게 되는 자리가 나왔죠. 엄청난 음봉이 나오면서 후행 스팬 머리가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횡보 또는 하락을 예상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후행 스팬이 만들어진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합니다. 포지션 진입 선택과 포지션 잘라내기 선택은 과감하게 진행시켜주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이게 이 수익이 만약에 내 거면 여기가 정확한 자리일 것이고 아니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원칙을 정했으니까 그대로 지키는 것 뿐입니다. 벽에 닿았어요. 후행 스팬이 벽에 닿았기 때문에 이제는 횡보 또는 우하락 정도 예상을 하면서 차트를 지켜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중요한 것이 오른쪽에 보시면 캔들이 구름대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구름대 상단을 지지받고 이 자리에서 올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관통을 한 다음에 하단선 지지받고 올리는 것 또는 관통하는 것까지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캔들의 움직임보다 얘입니다. 후행스팬 방향이 좀 애매하죠. 우하락을 예상할 수 있기는 하지만 횡보 가능성도 같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벽에 부딪히게 되죠. 따라서 아직은 예측하지 않습니다. 우선 캔들이 구름대 안으로 진입한 모습을 보이고요. 구름대 하단까지 살짝 건드렸다가 지금 다시 구름대 중반에서 닫힐 캔들이 나와주고 있는데, 이 구름대 안에 있을 때는 상당히 포지션 잡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흔히 기본적으로 이런 두꺼운 구름대 안에 캔들이 있을 때는 관망하는 것을 추천 많이 드리고요. 계속 애매한 캔들만 나와주고 있죠. 그러다가 하락 돌파가 나왔어요. 따라서 지금은 우하락, 최소한 횡보 또는 하락 정도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숏 포지션 한번 들어갔다고 할게요. 그리고 나면 참 애매한 캔들이 나와줬죠. 포지션에 들어가서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지금은 상승 이후 눌림목 정도의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하락으로 베팅하기보다는 위와 아래 양쪽 다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후행 스팬의 움직임에도 꽤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좋아요. 하락과 상승이 지금 교차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이럴 때는 베팅을 하셔도 돼요. 하락 유지 관점에 베팅을 하셔도 되는데 잘 모르겠다 싶으면 그냥 포지션 정리해버리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속 진행을 시켜보다 보면 지금 이렇게 구름대를 다시금 관통하는 자리가 나오는데, 캔들이 구름대 안에 있으려고 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 후행 스팬이 오른쪽 벽을 향해 돌진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자리는 더 이상 포지션 욕심내지 않고 관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매매하다 보면 굉장히 자주 접하게 되는 형태가 이런 거예요. 우선 캔들은 구름대를 하락 돌파하고 하락을 이어가다가 구름대 저점에 저항을 받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런데 아직 후행 스팬의 방향은 조금 애매합니다. 일단은 관점을 잡지 않고 관망을 하고 있고요. 저항받고 내리고 있어요. 저항받고서 내리면서 추세가 괜찮아 보이네요. 하지만 여전히 후행 스팬이 아직 캔들 돌파가 안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켜봅니다. 아직도 애매하죠. 왜냐면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숏을 잡고는 싶은데 다시금 벽으로 상승해서 저항의 리테스트를 한 번 더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관망하는 겁니다. 진행을 시켜보면 이제는 방향이 나온 것 같네요. 캔들 벽을 하락 돌파하고 머리를 밑으로 내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이제는 밑에 뚫려있는 이 공간을 칠하러 캔들이 이동할 것을 예측하고 숏 포지션 진입합니다. 이때 포지션 잡을 때는 손절 라인을 캔들 고점으로 잡으셔도 되고, 또는 이 자리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상승해서 저항을 리테스트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리테스트 나오면 구름대 이 정도에서 나오겠죠. 이 두 가지 선을 가지고 손절 라인을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손절 라인 쓰시고, 조금 더 공격적이다, 위쪽 손절 라인까지 잡아도 괜찮은 자리일 것 같습니다. 진행시켜보죠. 지금 하락 추세가 이어지면서 후행 스팬이 이 공간 채우려고 이동하는 것이 보이네요. 기분 좋은 숏 포지션 잘 들어간 것 같습니다. 포지션 진행시켜보니 계속해서 현 시점 이 후행 스팬이 계속해서 아래로 꽂고 있는데, 계속 이 후행 스팬을 예의주시하셔야 돼요. 이 매매법의 핵심이 후행 스팬 머리 방향입니다. 후행 스팬이 하락을 하다가 지금처럼 방향을 살짝 바꾸면서 어쩌면 하락 끝을 외칠 수도 있는 자리가 됐죠. 즉 하락 후 캔들이 반전이 나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게다가 캔들 패턴을 보시면 이런 캔들 패턴 중요하죠. 직전 캔들을 잡아먹는 양봉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어적으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 자리에서 전량 익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진행시켜 보다 보면 여기에서 계속해서 아까 손절 라인까지 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단순하게 하락 추세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약간의 반등일 수도 있겠죠. 익절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계속 관망을 하고요. 또 다른 포지션 진입 자리가 나올 때까지는 그냥 지켜봅니다. 이렇게 계속 애매한 자리가 오고 있고, 후행 스팬은 아까 전에 칠해놨던 이 공간을 다 잡아먹은 다음 벽으로 돌진합니다. 재미없는 자리가 예상되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포지션에 진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매매법에서 나오는 대박 꿀팁 하나 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 지금 이렇게 후행 스팬 방향이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어요. 이 빈 공간을 채운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상승을 하더라도 이 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지금 바로 달려갈 수도 있고 최소한 횡보 정도는 예상해야 되는데, 가능성이 높은 자리이기 때문에 롱을 잡고 싶어요. 그런데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항상 가능성이기 때문에 하락도 염두에 봐야겠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약 하락이 나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게 되게 중요하겠죠. 따라서 지금처럼 이렇게 전고점 통과하고 상승 추세가 나와지면
그때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 알려드릴게요. 좀 확대를 해드릴게요. 선을 하나 그릴 건데요. 이 후행스팬 끝점과 앞에 만들어지고 있는 구름대 하단 꼭지점 있죠? 하단 꼭지점. 이 둘의 추세선을 하나 그려줍니다. 정확하게 그려주고요. 전고점은 지워줄게요. 그래서 캔들을 진행시켜 보면 상승 후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어디까지 나올지가 굉장히 궁금한 자리인데 방금 그었던 그 선을 지지봤죠. 그리고 나서 진행을 시켜보면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내리는데 이게 하락세가 계속 될지 안 될지를 확인하는 되게 중요한 선입니다. 앞서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이 선을 터치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지지가 나올 가능성이 꽤 높죠. 그리고 나서는 두 번의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이 보이죠. 이게 되게 재밌어요. 이런 선이 대체 지지가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목균형에서 숫자를 찾아낸 것 또한 경험이고 이 선을 찾아낸 것 또한 경험이죠. 그래서 이렇게 상승 추세가 이어지는 단계에서 이렇게 캔들 마감될 때마다 선 그리는 거 5초도 안 걸리니까 선 그려서 한 번씩 확인해 보세요. 이 선 무시하고 그냥 캔들이 올려버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구간 찾으러 올라가는 거고 그게 아니고 현 상황에서 만약에 나의 시나리오가 깨지고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 그때 지지받기 되게 좋은 자리입니다. 이 선 잊지 마시고요. 방금 전에 상승할 때 꼭지점에서 대각선 방향 선 그리는 거 말씀드렸고 이번에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큰 다치 캔들이 나오면서 하락 추세를 이어가던 중에 반등 자리가 예측되죠. 그러면 그럴 때마다 마찬가지로 선을 그립니다. 방금 전과 마찬가지로 그리는데 이번에는 이 구름대의 상단 꼭지점, 이 상단 꼭지점과 후행스팬을 연결합니다. 그래서 만약 이 자리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어디까지 올라갈지 이것을 예측하기에 굉장히 중요한 선이에요. 얘 또한 마찬가지로 진행시켜보면 저항 한번 나오고 두 번째 저항이 또 나오는 자리로 보이죠. 이렇게 두 번의 저항을 맞고 그리고서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갑니다. 되게 신기하지 않나요? 이게 대체 왜 맞는지 말씀드렸으면 도저히 이해는 못하겠는데 잘 맞아요. 자, 그리고 오늘 매매법의 핵심 비법을 여기에서 추가로 알려드릴 건데요. 일목균형을 보통은 다른 지표들이랑 배합해서 많이들 씁니다. 왜냐면 지금 캔들에서 진입할 수 있는 확정을 짓기 위해서인데요. 흔히 활용점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분은 일목과 함께 모멘텀 지표를 강조합니다. 모멘텀 지표는 종류가 많죠. 이분은 일목균형과 매치하기 위해서 모멘텀 지표를 직접 만들어서 쓰고 있는데요. 아쉽게도 해외 메타포 플랫폼 전용으로만 확인되기 때문에 코인 트레이딩을 위한 트레이딩 뷰에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직접 제작해서 여러분들께 사용법과 적용법 알려드릴 거고요. 모멘텀 지표를 이거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대표적인 모멘텀 지표로 스토캐스틱이나 RSI가 있죠. 둘 다 적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우선 스토캐스틱은 이 지표와 흐르는 모양이 비슷합니다.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런데 RSI는 차이가 꽤 많이 보이죠. 예를 들어 이런 구간에 과매수를 주는 것도 그렇고요. 썩 좋은 자리로 보이진 않죠. 그래서 보통은 RSI를 사용하는 매매법은 RSI 전용으로 따로 쓰는 게 나아요. 일목이랑은 잘 매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RSI는 우선 제거를 해주고 그리고 스토캐스틱을 1분봉이랑 적용하기 제일 힘든 이유가 이런 구간이죠. 그런데 이 구간 막상 트레이딩에서 좀 놓치기 아까울 정도의 숏 포지션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스토캐스틱 1분봉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진폭이 너무 강해서 신호 오류가 자주 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멘텀 지표를 직접 만들어서 엄청난 고액 트레이더들을 양성하는 데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럼 모멘텀 지표 적용하는 방법까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숏이 시작된 자리를 살펴보면 후행스팬 이 자리였죠. 머리가 하락을 만들면서 이 빈 공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자리, 그 시작되는 캔들이 이 캔들이죠. 이 모멘텀 지표를 같이 병용할 때 해석하는 방법은 우리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법대로 자 이렇게 데드크로스가 나왔어요. 매도 포지션 진입하라는 신호가 이 데드크로스죠. 그런데 정확하게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데드크로스가 나온 자리를 보시면 데드크로스 확정 이 캔들이에요. 이 캔들 때는 일목 지표 아까 전부터 계속 살펴봤던 그 지표의 해석으로는 숏 잡으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하단 지지받고 올릴 수도 있죠. 그래서 모멘텀을 단독으로 쓰는 건 아니고요. 아까부터 살펴봤던 1순위 이쪽에 있는 후행스팬이 1순위고요. 2순위가 구름대 해석입니다. 그리고 3순위가 마지막에 보여드리는 모멘텀 지표고요. 그래서 지금 숏 포지션 진입하기 위한 조건으로 첫 번째 후행스팬의 하단 방향 확인했고요.
두 번째, 구름대에 살짝 진입했지만 저항받고서 내려오는 걸로 확인이 되죠. 이 두 가지 강력한 조건이 충족됐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숏 포지션 들어가는데, 이때 모멘텀 지표는 빨간 선이 위에 있고 파란 선이 밑에 있는 모든 구간에서 포지션 진입이 가능합니다. 딱 예리하게 데드 크로스 나올 때 잡아라, 골든 크로스 이런 자리 나왔을 때 잡아라, 이게 아니에요. 모멘텀 지표를 통해서 이렇게 구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모멘텀 지표가 상승하고 있는 과정에서는 이런 자리 언저리에서 롱 신호가 등장하게 되면 아무 때나 롱 들어가도 된다는 뜻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처럼 모멘텀 지표가 역전돼서 붉은 선이 위에 있는 상황에서는 아무 자리에서나 숏 포지션 들어가도 된다는 확인 서류 같은 용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1번, 2번을 통해서 진입각을 봤으면 이 3번 모멘텀 지표로 최종 컨펌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숏 포지션이 진행되면 앞서 살펴봤던 대로 이렇게 포지션이 계속 진행이 되고요. 후행 스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스팬 방향이 지금처럼 꺾여서 하락 후 단기 반등이 예상되는 이런 자리에서는 포지션 그냥 정리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런 자리에서 보시면 캔들의 상승 돌파, 후행 스팬의 상단 머리 내밀기, 이후의 조정, 재상승 돌파, 캔들의 구름대 계속된 지지가 나와주고 여기까지 상단 지지가 이어지고 있죠. 상단 지지는 강세 신호입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상단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롱을 들어가고 싶은데, 중요한 건 마지막 세 번째로 체크해야 되는 일목 모멘텀에서 아직 빨간 선이 파란 선의 위에 있죠. 아직 롱 잡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캔들을 진행시켜 보면 좀 더 확대해서 볼게요. 모멘텀이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었죠. 그런데 이보다 중요한 거, 후행 스팬이 아직 방향이 애매합니다. 벽을 향해 갈 가능성이 있어요. 아직 완전한 상승 돌파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캔들을 진행시켜 보면 이제는 완전하게 머리를 위로 내민 것이 확인됩니다. 모든 조건이 완벽하죠. 캔들의 상승 돌파, 구름대 상단 계속되는 지지, 그리고 후행 스팬의 우상향,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목 모멘텀이 파란색이 위에 있는 상승 진입 조건이 모두 갖춰졌네요. 이런 자리 뭐 하겠습니까? 롱 잡아야죠.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롱 자리입니다. 그래도 방심하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구름대 상단 손절 라인 잡아주고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이번 전 고점을 통과하게 되면 손절 라인 바꿔줘도 돼요. 추세가 터지게 되면 계속 강조하는 후행 스팬, 이 녹색 선의 머리 방향 잘 보면서 포지션 가져가시면 되고, 지금처럼 상승하는 단계에서 이미 좋은 수익이 내기 때문에 방향이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방향 전환 신호가 나오죠. 그리고 방향 전환 신호와 함께 모멘텀 지표도 데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두 익절해 주고요. 하나만 더 살펴보죠. 후행 스팬 방향이 하늘 위로 머리를 내밀었다가 큰 음봉과 함께 일목 모멘텀에서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롱 잡으면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숏 포지션에서도 위치를 확인해 보면 지금 두 번에 걸쳐서 구름대 진입에 거절당하면서 캔들이 하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장 중요한 레깅 스팬 방향 역시 오른쪽 아래를 가리키고 있네요. 숏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컨펌을 하려고 하는 이 지표 모멘텀에서는 아직까지 하락 신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파란 선이 위에 있죠. 그래서 진행을 더 시켜보면 하락하기 전에 지금 횡보가 나오는 것을 걸러내기 위한 모멘텀 지표 적용 방법인 것이고, 모멘텀 지표에서 이제서야 두 개의 선이 달라붙게 되고요. 이제 데드 크로스가 나오죠. 지금 이제 막 데드 크로스가 나옵니다. 후행 스팬은 여전히 아래쪽 이 공간을 잡아먹기 위해서 갈 거라고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고, 캔들 차트는 두 번의 거절 이후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숏 자리죠. 포지션에 진입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손절선 확정이죠. 손절을 상단 구름대에 터치하게 되면 다시금 만약에 이렇게 터치하게 되면 다시 한 번 더 거절당하고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만 통과할 가능성도 마찬가지로 열어둬야 되고, 만약에 이게 통과돼 버리면 추세가 나올 가능성도 있죠. 따라서 손절선은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 항상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포지션 진입해야겠죠. 다행히 포지션 좋았네요. 잘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하락 추세가 이렇게 강하게 내려 꽂는 단계에서는 계속해서 이 후행 스팬 예의주시하시고요. 후행 스팬의 머리가 계속해서 내려가 주죠. 잘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언젠가 반등이 나올 텐데 지금 이렇게 한 번씩 꺾일 때면은 좀 긴장을 해야 되고요. 스팬이 세 번에 걸쳐서 저점을 낮춰갔는데 이제는 문제가 후행 스팬 방향이 너무 크게 우상으로 바뀌어버렸죠. 그러면서 캔들 차트 패턴 역시 강력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직전에 3개의 음봉을 잡아먹어버립니다. 따라서 여기서 익절을 하도록 하죠. 그리고 모멘텀 지표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면서 포지션 전환이 예상이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모멘텀 지표까지 해서 익절을 확정하는 매매 지금까지 확인을 했고, 오늘 설명을 통해서 후행 스팬 제대로 쓰는 방법과 일목구름을 지지 저항으로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멘텀 지표까지 해서 포지션을 확정하는 방법까지 살펴보았고요. 이 모멘텀 지표는 굉장히 쓰기 편한 이유가 일반적인 모멘텀과는 다르게 이런 데드 크로스, 이런 골든 크로스 자리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구간 전체를 롱 포지션 언제든 진입할 수 있는 범위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 범위가 유지되는 한 포지션을 계속 들고 갈지 혹은 털어버릴지 이걸 결정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그래서 일목구름 지표와 함께 이 모멘텀 지표 함께 사용해 보시길 바라고, 지표를 사용해 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 더보기 또는 고정 댓글 확인 후 신청 바랍니다. 무료 계정이신 분들도 오늘 매매법에서는 일목구름과 이 지표 이렇게 두 가지만 쓰면 되기 때문에 모두 다 적용해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지표는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제가 일목 모멘텀 파일로 드릴 거고, 이걸 전체 복사한 다음에 차트 하단에 보시면 파일 에디터 있죠? 여기에서 복사 붙여넣기 하신 다음에 중간 오른쪽에 보면 차트에 넣기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지표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금까지 봐왔던 대로 지표명 일목 모멘텀이라고 뜨면 정확하게 세팅된 겁니다. 이 모멘텀 지표는 오늘 말씀드렸던 일목구름 세팅과 맞춰서 제작된 거기 때문에 모멘텀 지표는 세팅 바꿀 거 없이 제가 드리는 대로 그대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잘 따라와 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 차트에 분명히 세팅하고 후행 움직임, 즉 레깅 스팬 움직임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따라하면서 앞으로 일목구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전 세계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장 오랫동안 사랑받는 그런 지표인지 여러분들도 함께 적용해서 큰 수익 만들어 보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